이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안노 미스마사의 카운팅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한글로 번역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일단 그림도 아름답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1이면은 뭐 집도 하나, 어린이도 한 명, 어른도 한 명,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계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네. 이렇게 있거든요. 12월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이렇게 그 수막대로 수가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이 전 놀라웠었던 게 뭐냐면 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 서수. 기수와 서수 두 네, 가지가 네. 있는데 보통은 수 그러면 기수만 생각해요. 보통 그렇죠. 네. 네. 하나, 둘, 셋, 넷 이거 세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는 1월, 2월, 3월, 4월 해서 순서를 나타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5라고 하면 5개도 있지만 5월도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했다는 거 자체가 설명은 없지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됐고, 또 마지막에는 맨 처음에 수가 뭐 돌멩이를 가지고 수를 나타내다가 뭐 그림으로 나타내다가 그게 수를 나타내는 말로 바뀌었다가 숫자가 됐다 해서 그와 관련된 여기 설명이 또 역사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이것도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또 옆에 수막대가 있다고 하니까 비주얼로 이제 뭔가 숫자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과 그 다음에 기호라고 할 수 있는 넘버가 또 오른쪽에 있고 이러면 네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카운팅을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네, 그쵸. 그걸 가르쳐주기가 좋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세어보는 것도 있고,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림책인데도 완전히 그냥 스테디셀러라고 해야 되죠. 저도 항상 이렇게 수개념 그림책 그러면 안노 미츠마사를 먼저 생각했었거든요. 네, 저도 네. 논리수학, 뭐 개념수학, 수학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나중에 이제 이 안노 미스마사처럼 글과 그림을 같이 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막 그림을 또 배우고 네, 또 제가- 전시회는 언제 하시나요? 아니에요. Eating fractions. Thirds. 그다음에 이제 수와 관련해서 분수를 네.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요리 레시피가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이제 먹거리를 가지고 분수를 이야기하고 네. 실제로 우리가 요리를 하면 분수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예, 뭐 그래서 이렇게 몇 인분 나눠서 네. 누구한테 몇 조각 주고 그런 것도 있고 뭐 1과 2분의 1 컵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게 왜 분수가 아. 필요한지 분수 왜 배우는지를 네.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어허. 5 little butterflies flutter near the shore. Take one away. Flutter, flutter. 5 minus 1 equals 4. And that leaves 4. 여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에 관한 거고 네. 이제 이거는 연산책인데 굉장히 쉬워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빼기 날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빼기를 배우기가 네네. 네,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Zach draws a line. Zoe draws 2 lines that meet at the top. 그거는 도형을 그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특별한 점이 원을 혼자 그리는 게 아니라 같이 그리는 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처음에 우리가 도형을 좀 어려워하는데 도형에 대해서 되게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책이고 이게 좀 그림과 연결을 해서 요새 융합이 유행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수와 미술의 융합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특히 도형을 할 때는 우리가 도형 기하, 직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들하고 할 때는 미술하고 융합하시면 훨씬 되게 친근하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Those two are just the same, I said. Well, not exactly, said Mom. Look more closely. Spot the difference. These pictures are not the same.
How many differences can you see? 네, 안소니 브라운 요새 이제 전시회하고 있는데 네, 네. 안소니 브라운 책 중에서 이제 행복한 박물관인데 여기에서는 이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가족들하고 이제 박물관, 그러니까 미술관에 간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미술관에서 보면 이제 비슷한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에서 다른 걸 찾아보기 해서 도형 같은 경우에 지도를 할 때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찰을 해서 형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점 이런 걸 찾는 거에서 좀 형태를 공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활동이 나오는데 이제 이 그림 그리기 활동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한 사람이 아무거나 그리면 다른 사람이 거기 덧붙여서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리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원을 그리고 또 원을 또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거고 또 나는 세모를 그리고 또 꾸밀 수가 있는 거고 해서 도형을 처음에 접근할 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쉐이프 게임이라는 앤서니 브라운의 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Math curse. On Monday in math class, Mrs. Fibonacci says, you know, you can think of almost everything as a math problem. On Tuesday, I start having problems.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유명한 책인데 수학의 저주. 그래서 수학의 네, 저주. 이거는 좀 아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거 좀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수학이 왜 필요한지 네. 수학의 그 저주라고 하는 건 약간 반어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반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학이 없으면 안 된다. 세상 모든 것은 수학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들어있고 네. 또 과학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은 과학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세상은 또 영어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여서 수학의 필요성을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학년 네. 또 아는 어머니가 또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면서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이 원서로서 그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현재 나와 있는 수학 그림책들 중에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되게 많이 강조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이다, 그 네네. 더하기를 가르치려고 막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그림책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책은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하고 이제 수학이랑 같이 녹여서 수학에 대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네. 이런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얘기를 전해줘야지. 이런 욕심보다는 그냥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서 아이들이 수학과 그 다음에 그림과 네. 함께 그냥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 그림책 만드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시켜 주신 그림책 말고도 정말 좋은 수학 그림책은 굉장히 많죠. 네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어머님들이 이렇게 찾아서 이제 해주실 때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들이 제일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수학 레벨, 네. 그 다음에 영어 레벨,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요거를 살짝, 네. 이게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네. 레벨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름, 근데 수학은 우리가 이제 수학 레벨 그러면 학년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근데 영어처럼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기준을 잡으실 때는 아이의 학년, 네. 아이의 학년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어. 항상 그런 것은 그러니까 수학 과목에 단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단원에서 배우는 거랑 연결을 해서 레벨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레벨을 딱 정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언제 한번 좀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님들을 위해서 딱 요 1학년을 위한 수학 그림책 추천 이런 거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스토리텔링 수학
뭐 이런 중심으로 교과 과정에 간 적이 있지 않나요? 네네 그랬는데 스토리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스토리를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네. 이제 이런 그림책이나 동화책이 좋겠죠. 네. 근데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죠. 읽는 것보다는 조작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런 것보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다 귀찮다 문제집이다 하는 네.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그러니까 성향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많이 접하면 또 그런 쪽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렇죠. 잘 보면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큰 아이는 교구를 좋아하는데 둘째 아이는 스토리를 좋아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관찰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를 잘 관찰하셔서 아이 쪽 관심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제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영어를 좋아하는데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영어 수학 그림책이 좋겠죠.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강미선 박사님, 강미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원서 수학 그림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학 개념을 가르쳐주는 우리 영어 그림책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인플루언서의 서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영어 원서와 접목한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했고요. 나중에 또 제가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불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언제든지요. 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